밤중에 이유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통증도 없고 시림도 없으며 심혈관 검사를 받아도 정상이라고 하고 신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늘 익숙한 그 시간만 되면 어둠 속에서 눈이 떠집니다. 그대로 누운 채 자신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겨우 몇 시간밖에 자지 않았는데도 몸이 몹시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괜찮은데 왜 밤만 되면 몸이 이렇게 당신을 배신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 전에 물을 조금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도 지금 그런 상태라면 당신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밤중에 깨는 것이 그저 해롭지 않은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강과도 같습니다. 낮에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정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바닥 아래에 퇴적물이 쌓여 있다면 흐름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어느 순간 그 막힘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조절 시스템이 조용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나서야 잠이 더 이상 몸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각 장기가 장시간 긴장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일상적인 습관에서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이 상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왜 물을 참을수록 밤에 잠들기 더 어려워지는지, 왜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밤에 몸이 더 불안정해지는지, 그리고 잠자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 한 컵의 따뜻한 물이 어떻게 신경계와 혈관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몸이 스스로 본래의 휴식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채널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갖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잠에서 깨는 진짜 이유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이 어떻게 수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결코 당신에게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 중요한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이름은 최우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 동안 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자꾸 밤중에 깨는 걸까요? 혹시 제 신장이 약해진 건 아닐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늙고 있는 건가요? 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검사 결과가 거의 항상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은 좋고 방광에도 손상이 없으며 심혈관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표들조차도 특별한 이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면은 계속해서 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민이라는 한 중년 남성 환자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밤 최소 3번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었을 때 그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저녁부터 물 섭취를 줄이고 심지어는 갈증을 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선영 씨는 60이 넘은 여성으로 싱겁게 먹는 것이 심장과 신장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저녁 식사는 거의 소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가장 자주 잠에서 깨는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실수록 밤이 더 편안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몸을 장기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저는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변의 양이 아니라 밤이 되면 신경계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몸이 작은 불균형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액 순환이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쌓여있던 미세한 어긋남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몸속의 물과 염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율신경계는 과도하게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방광에서 오는 아주 미세한 신호 하나만으로도 실제 소변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결코 의미 없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깬다는 것은 몸이 내부 환경을 다시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옳다고 믿는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불균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물과 소금, 혈액순환, 그리고 깊은 잠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박정민이나 이선영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주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서도 아니고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밤마다 계속해서 우리 몸을 깨우는 것일까요? 그 답은 어느 한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염분, 순환의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때 몸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보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음식을 조금 더 싱겁게 먹거나 여러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견뎌도 뚜렷한 이상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뛰고 신장은 여전히 여과를 하며 방광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워서 잠들면 심박수는 느려지고 혈압은 더 낮아지며 말초 장기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바로 이 고요한 상태에서 낮 동안 가려져 있던 작은 불균형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녁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그럼 소변은 어디서 생기는 건가요?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몸은 적게 마시면 적게 싼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수분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혈액은 점점 더 농축됩니다. 이는 몸에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작은 혈관에서의 미세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몸은 조절 기전을 활성화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농도를 안전한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 체액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설 신호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더 두드러집니다. 역설적인 현상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물을 참을수록 몸은 더욱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실제 소변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 때문에 더 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도현이라는 50대 초반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거의 정확하게 새벽 2시쯤이면 잠에서 깬다고 말했습니다. 통증도 없고 따끔거림도 없었지만 아랫배 쪽에 아주 미세한 느낌이 있어 완전히 잠을 깨기에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기 기능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활 습관을 물어본 결과 그는 퇴근 후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수년간 극도로 싱겁게 식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에게 일어나고 있던 문제는 방광의 질환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민감성이었습니다. 이 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수면 중 방광 조절 또한 담당합니다. 내부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은 특히 수분과 미네랄 부족으로 미세순환이 저하될 경우 신경은 훨씬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주 작은 압력이나 용적의 변화만으로도 경고 신호가 발생해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방광과 골반 주변의 미세순환 역할입니다. 이 부위의 혈관들은 매우 작고 매우 예민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묽지 않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이 영역의 신경세포들은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훨씬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잠들었거나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미묘한 압박감 때문에 깨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같은 양의 소변이 전혀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도 화장실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조절 시스템의 불균형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약함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최적이 아닌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중에 깨는 환자들에게서 제가 또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점은 장기간 지속된 긴장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년간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몸은 늘 경계 상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계는 일정 수준의 각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분 부족, 염분 부족, 순환 저하까지 겹치면 잠에서 깨어나는 임계점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몸이 결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내부 환경이 안전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적응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면 수면은 잘게 쪼개지고 회복 능력은 떨어지며 결국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밤에 깨는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대신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밤에 나를 깨울 필요가 없을까? 라는 더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몸을 억지로 참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염분, 순환, 신경 조절 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는 것이 방광이나 신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오해되고 있는 한 가지 요소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밤에 자주 깨는 환자들 대부분이 매우 강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싱겁게 먹을수록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관 안에 물을 머물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마신 물이 혈관 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물은 쉽게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 오후가 되면 종아리 같은 부위에 고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증은 없지만 다리가 무겁거나 팽팽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오고 신장은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최미경이라는 70대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음식을 싱겁게 먹었고 저녁에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환자들 가운데서도 그녀는 가장 자주 밤에 깨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트륨의 역할과 체내 수분 분포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강을 지키려고 애쓴 것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 건가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장기간 지속되는 저등급 염증 상태입니다. 이것은 통증이나 부기, 발열을 동반하는 염증이 아닙니다.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염증이 작은 혈관들과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순환 부위에 가벼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혈류는 더욱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방광과 골반처럼 민감한 부위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신경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훨씬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경보 시스템의 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과 같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경보가 울리는 상태입니다. 몸에서 그 진동은 잠자는 동안 몸을 뒤척일 때 발생하는 방광용적이나 복강, 내압력의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재훈이라는 50대 환자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매일 밤 거의 오차 없이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마치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알람 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는 모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염증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활 습관을 물어본 결과 그는 수년간 지속된 직장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식사는 매우 싱거웠으며 잠자리에 들 때 거의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조용한 염증 상태를 만들었고 그의 신경계는 결코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피하고 소금을 피하고 밤에 깨게 만들 것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피함이 오히려 내부 환경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규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몸은 물을 부으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릇이 아닙니다. 물, 소금, 미네랄, 혈관, 신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어느 한 고리가 오랫동안 과도하게 긴장되면 전체 시스템은 불안정해집니다. 밤에 잠에서 깨는 현상은 그 불안정이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소금의 역할, 저등급 염증, 그리고 미세순환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해답이 더 이상 몸을 조이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답은 몸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당장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어도 신경계가 경계 모드로 전환될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면은 깊은 잠은 억지로 얻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서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이 방광이나 신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 염분, 미세순환, 신경 시스템의 장기적인 불안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몸이 저를 깨우지 않게 하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종종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아주 작지만 올바르게 실천하는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가장 좋은 호전을 보인 환자들이 물을 참아 방광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이 안정되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관찰해 왔습니다. 몸이 더 이상 결핍이나 긴장을 느끼지 않게 되면 자율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경계 수준을 낮추고 그때부터 방광도 불필요한 각성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습관은 잠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소량의 소금과 얇은 레몬 한 조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해 보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믿어온 상식과는 반대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용 원리를 이해하면 왜 이 조합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오면 작은 혈관들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순환이 느려지는 저녁 시간에 특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혈관 확장은 미세순환을 개선해 방광과 골반 주변 조직으로 혈액과 산소를 더 잘 공급해줍니다. 많은 환자들은 따뜻한 물을 마신 뒤 몸 안으로 퍼지는 온기만으로도 한결 이완되고 손발이 덜 차가워지며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소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양은 아주 작은 한 꼬집 정도로 거의 짠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물이 빠르게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안에 머물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물이 순환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혈액은 지나치게 농축되지 않고 밤중에 경고 신호를 울릴 필요도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잠들기 전 아랫배의 불안감이나 미세한 압박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얇은 레몬 한 조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몬이 단지 마시기 쉽게 맛을 더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레몬에는 항산화 성분과 시트르산염이 들어있어 작은 혈관에서 일어나는 저등급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은 자연적인 칼륨을 공급해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 균형이 개선되면 자율신경계는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수면 중각성 임계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한정우라는 70대 환자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전에는 매일 밤 4번씩 잠에서 깨었고 아침마다 전혀 쉰 것 같지 않은 무거운 머리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이 습관을 약 일주일 정도 실천한 뒤 그가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가 아니라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머리가 훨씬 가볍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도 점점 줄었고 어떤 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잔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이 넘은 박수연 씨로 평소 손발이 차고 밤에 쥐가 자주 나는 편이었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소량의 소금과 레몬을 넣어 마신 뒤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의 긴장감이 줄어들며 잠드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하루 전체의 물 섭취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몸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과 시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습관의 효과는 성분 자체보다도 실천 방법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기 약 1시간 전으로 몸이 물과 소금,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하고 분배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편안한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반드시 아주 적어야 합니다. 목적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요령이나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몸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작동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순환이 안정되고 혈관과 신경이 더 이상 긴장 상태에 있지 않게 되면 방광의 민감도는 낮아지고 깊은 잠은 억지로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고 환자들이 호전된 뒤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왜 이런 걸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제 대답도 언제나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매우 똑똑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신호들을 자주 지나쳐 버립니다. 밤에 잠에서 깨는 것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부의 균형이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알림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수면을 조금 더 부드럽고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안정이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깊고 평온한 잠은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